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어 형용사를 끝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요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의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예뻤다, 그 남자는 멋지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멋지다라고 하는 말이나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예쁜 여자 또는 멋진 남자라고 했었을 때 그 예쁜이라고 하는 것 단어와 멋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과 또 명사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사와 같이 성수의 변화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명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사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단수와 복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치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단수와 복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성수의 구분, 즉 남성과 여성, 단수와 복수의 구분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머리 한 군데 항상 염두에 두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용사의 전미사 변화는 명사의 전미사 변화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남성 있고 여성 있고 그리고 남성 복수가 있고 여성 복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미 변화가 그 전미사, 즉 그 형용사 끝에 붙는 이 어미 변화, 즉 전미사 변화가 명사의 전미사 변화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어떤 점에 있어서는 형용사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전미사 변화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용사 변화도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성수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 모든 문장들이 완벽하게 그리고 100% 주어와 동사 또는 형용사와 명사가 성수가 일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어떤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외적인 어떤 경우들을, 소수의 경우들을 빼고는 모두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수가 일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를 공부할 때 형용사가 단수면 명사도 단수여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복수다, 그럼 형용사도 복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명사가 여성이면 형용사도 여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형용사의 전미사 변화는 명사의 전미사 변화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도 치고 그 다음에 별표도 몇 개 그려 넣어서 잘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자, 형용사의 형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미사가 이제 붙어 빨간색 부분이 전미사인데 눈에 이제 선명하게 이제 들어오죠. 이 토브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좋은. 자, 이 좋은 또는 선한 이런 뜻, 뭐 아름다운 이런 뜻도 있고 신실한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이 형용사가 어떻게 변하는 걸 한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op라고 하는 것이 남성 단수예요. 그죠? 남성 단수. 그죠? 남성 단수입니다. 근데 여성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바 이렇게 되어 있죠. 토바. 여기 카메츠 헤이가 전미사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남성 단수에는 전미사가 붙어 있지 않고 여성에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데 카메츠하고 헤이가 붙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토빔, 남성 복수. 남성 복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빔. 그리고 그 전미사를 보니까 히렉, 요드, 맴 요게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토브하고 남성 단수하고 그리고 남성 복수 요 차이는 뭐가 있어요? 히렉, 요드, 맴이 붙어 있으면 남성 복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히렉, 요드, 맴이 붙어 있다 아니면 요드, 맴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그냥 남성 복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복수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것이 뜨느냐 한번 볼까요? 홀렘 바브 타우가 붙어 있어요. 그죠? 토브 끝에 전미사로서 홀렘 바브 타우가 붙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토브, 토빔, 토바, 토보트 이렇게 읽는 거죠. 토브, 토빔, 토바, 토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남성 단수, 남성 복수 또는 여성 단수, 여성 복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고,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런 식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미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종이 위에다가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전미사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예. 남성 단수에는 전미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성 전미사는 어때요? 카메츠 헤이가 붙는다 라고 하는 거야. 여성 전미사는 카메츠 헤이가 붙는다. 남성 복수에는 뭐가 붙는다? 히렉, 요드, 맴이 붙는다. 여성 복수 형용사에는 전미사가 뭐가 붙는다? 홀렘 바브 타우가 붙는다. 홀렘 바브 타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전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형용사 전미사는 어떤 전미사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명사의 전미사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단수, 복수, 쌍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마치 몰랐던 것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라고 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죠? 남성 명사 보면 어때요? 전미사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성 명사 전미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카메츠 헤이, 파타우 타우, 그 다음에 세골 타우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 카메츠 헤이가 이제 보통 일반적이다. 그죠? 그 다음 남성 복수 명사일 경우 어떻게 돼요? 히렉, 요드, 맴이 붙는다. 여성 명사 복수일 경우에 뭐가 붙는다? 홀렘 바브 타우가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남성 명사의 전미사, 남성 명사 단수, 남성 명사 복수, 여성 명사 단수, 여성 명사 복수 요 전미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형용사 전미사는 당연히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 여성 명사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쌍수가 존재하죠. 두 개 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쌍수가 존재하지만 형용사에는 쌍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 형용사와 관련해서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의 구문론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용법, 그 다음에 서술적인 용법, 그 다음에 무슨 용법이 있어요? 명사적인 용법,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요거 공부하는 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아, 어려운데. 아니, 그 생각 자꾸 지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어는 굉장히 쉽다. 손에서 여러분들이 저글링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럴 정도로 쉬운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여러분들의 뇌를 세뇌시켜야 돼요. 제한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 명사적 용법, 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한번 어떤 용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적인 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것, 다른 책에서는 이제 한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 혹은 한정적 용법,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특징인 거예요. 제한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있고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것을 제한적인 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명사 뒤에 위치하는 거예요. 명사 뒤에 위치한다. 그죠? 자, 두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 관사의 유무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사의 유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명사에 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형용사에도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명사가 이렇게 있고 형용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관사가 이렇게 두 개 다 없을 경우 그럴 때 제한적인 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해야 된다. 두 번째 관사가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죠. 이제 그것 이외에는 다 서술적인 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공부하는 데는 왕도가 없다 그러지만 지혜로운 방법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용법 이외에는 다 서술적인 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기잼플 예를 한번 볼까요? 이시토브 이렇게 됐어요. 이시토브. 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 혹은 사람 이런 뜻이죠. 토브는 이제 형용사예요. 형용사. 좋은 이런 뜻이죠. 좋은.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관사, 형용사 위치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형용사 위치. 자, 명사 앞에 있나요? 명사 뒤에 있나요? 그죠? 명사 뒤에 있습니다. 자, 명사 뒤에. 첫 번째 조건 충족시켰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관사의 유무입니다. 자, 명사와 형용사를 잘 들여다보면서 관사가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 이시 토브 관사 있나요? 없나요? 관사가 없죠. 명사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형용사 보세요. 형용사에도 관사가 없죠. 그죠? 관사가 둘 다 없습니다. 명사에도 없고 형용사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관사가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제한적인 용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조건도 충족시키고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법을 형용사의 용법을 무슨 용법이라고 그런다? 제한적인 용법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한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뭐를 수식해야 된다?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그죠?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하이시 하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문장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형용사 위치는 어때요? 명사 뒤에 있죠. 명사 뒤. 자, 이거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제한적인 용법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관사를 한번 봐야 되죠. 관사, 명사와 형용사를 한번 봐보세요. 관사가 같이 있어요? 같이 없어요? 같이 있죠. 둘 다 같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즉 관사, 유무, 이것도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요 형용사 용법은 무슨 용법? 제한적인 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형용사는 뭐를 수식해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요 문장은 관사가 없기 때문에 좋은 남자 혹은 어떤 남자, 어떤 좋은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게 이제 맞는 거죠. 한 좋은 남자 혹은 어떤 좋은 남자, 이게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여기 실례를 보게 되면 하, 이시, 하,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좋은 남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좋은 남자이긴 남자인데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관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남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한적인 용법이에요. 그죠? 굉장히 쉽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요게 나와 있는 실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샤, 토바 이렇게 되었어요. 이샤, 토바. 자, 여기 이제 이건 이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단어이죠. 어떤 단어? 여자라는 단어이죠. 이씨는 남자, 이샤는 여자. 토부, 이건 좋은 이런 뜻인데 여기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카메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되는 거죠. 자, 요걸 한번 품사를 구분해 보면 여성, 그러니까 여성 명사죠. 여성 명사, 명사, 여성 단수 이렇게 되죠. 여기는요 형용사, 여성 단수 이렇게 됩니다. 분해를 해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형용사의 용법이 어떤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한적인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왜 제한적인 용법인가를 여러분들이 근거를 대야 되죠. 첫 번째,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명사 뒤에 있죠. 아하, 토바라고 하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있다. 그러면 제한적인 용법의 조건 첫 번째를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관사의 유무인데 볼까요? 이샤, 토바, 관사가 둘 다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법은 이 토바의 형용사의 용법은 어떤 용법? 제한적인 용법.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형용사가 뭐를 수식해야 돼요? 여기 이샤, 여자를 수식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좋은,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하 이샤, 하토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 이샤, 하토바. 자, 이 표현은 위에 있는 표현과 비교해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사만 있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하 관사가 있고 여기도 하 이렇게 관사가 있죠. 그죠? 그 나머지는 위에 있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죠?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이 표현은 어때요? 관사가 둘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의 제한적인 용법이고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은 여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아나심 토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심 토바.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나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시의 복수형이죠. 명사, 남성, 복수 이렇게 되어 있죠. 토바, 이거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다 틀린 표현이죠. 성수가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빔, 이거 돼야 되죠. 토빔. 그죠? 그러면 이 토빔은 뭐예요? 형용사인데 남성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심 토빔 아나심 토빔 이렇게 되면
어떤 남자들인 거예요? 좋은 남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남자들. 그죠? 토빔은 형용사인데 남성 복수. 아나심은 명사인데 남성 복수. 성수 일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빔은 토빔은 관사가 없고, 그죠? 토빔은 관사가 없고, 아나심도 관사가 없다. 그죠? 관사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적인 용법이라는 거죠. 자, 하, 아나심, 하, 토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하, 아나심, 하, 토빔. 여기 위에 있는 표현과 볼 때 뭐만 다르냐? 관사 있는 것만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나심, 토빔 거기에다가 뭐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명사에도 관사가 붙어 있고 형용사에도 관사가 붙어 있다 라고 하는 것. 자, 먼저 첫 번째,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고 있는가? Yes. 그죠? 첫 번째 형용사 위치는 명사 뒤이다. 첫 번째 조건 충족시킨다. 자, 두 번째 조건 명사와 형용사에 관사가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 해야 되는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두 명사와 형용사에 관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킨다. 따라서 이 토빔은 형용사의 무슨 용법? 제한적인 용법.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남자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나심 토보트 이렇게 됐어요. 나심 토보트. 나심 이거는 여자들이죠. 여자들. 예,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인데 여성 복수. 토봇은 어때요? 토봇은 형용사이고 여성 복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형용사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형용사 위치 명사 뒤에 있는가? 예, 명사 뒤에 있다. 요거 오케이. 그죠? 두 번째 조건 관사가 명사와 형용사에 같이 있느냐 같이 없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없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킨다. 그러면 이 토봇의 용법은 무슨 용법? 제한적인 용법. 그죠?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여자들. 어떤 좋은 여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밑에 있는 표현 볼까요? 하, 나심, 하, 토빔. 자, 여기 관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중복점에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지가 않네요. 자, 하, 나심, 하, 토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는 표현과 뭐만 달라요? 관사 있는 것만 다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용사 위치 명사 뒤이다. 첫 번째 조건 충족. 그 다음에 관사의 유무 존재. 관사의 유무. 그죠? 동시에 있느냐 동시에 없느냐. 동시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충족. 그럼 무슨 용법? 제한적인 용법.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보다 여자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용법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제한적인 용법이에요. 아시겠죠? 형용사가 명사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사가 명사와 형용사에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 그것만 충족시키면 제한적인 용법이고, 제한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번역이 나와 있네요. 자, 서술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적인 용법을 빼면 다 서술적인 용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관사가 명사에만 있을 때, 관사가 명사에만 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형용사는 관사가 없는 거예요. 관사가 명사에만 있을 때, 요때는 무슨 용법? 서술적인 용법이라는 거예요.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가, 즉 그녀가, 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뭐뭐가 뭐뭐하다라고 하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쓰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공부한다. 아니 이제 형용사 용법이니까 그녀가 예쁘다. 아마 그 사람이 키가 크다. 주어와 그 형용사와의 관계가 수로 관계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첫 번째 특징이 뭐다? 관사가 명사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두 번째, 형용사와 명사의 어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용법에는 어땠어요? 그 형용사가 항상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서술적인 용법은 형용사가 명사 뒤에 있든 명사 앞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사가 뭐 뒤에만 붙어 있으면, 명사에만 붙어 있으면 형용사 위치는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하이시토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조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제한적인 용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대번 이걸 서술적인 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이 관사가 명사와 형용사에 같이 있거나 같이 없거나 그럴 때는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요? 한정적인 제한적인 용법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형용사하고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한 군데에만 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술적인 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명사에만 지금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남자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토브가 서술적이니까.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식을 하겠지만 여기 토브는 서술적인 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쓰였기 때문에 그 남자는 좋다라고 서술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토바 하이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형용사가 명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뭐 관사의 유무를 따지기도 전에 어떤 거예요? 형사가 명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술적인 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한적인 용법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형용사가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서술적인 여기 표현을 보면 어때요? 형용사가 명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적인 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관사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샤, 토바 하이샤 이렇게 돼서 토바 하이샤 이거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형용사이지만 수로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하다? 좋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빨리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요 5개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 눈으로 해가지고 제한적인 용법인지 서술적인 용법인지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벌써 딱 나왔어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예, 하이샤 토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샤 토바. 관사가 어디만 붙어 있어요? 명사에만 붙어 있죠. 무슨 용법? 서술적인 용법. 토빔 하나심 하아나심. 그러니까 토빔 하아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사가 뭐에만 붙어 있어요? 명사에만 붙어 있어요. 서술적인 용법. 하나심 토보트 이렇게 됐어요. 이거 형용사 위치하고 상관없이 관사가 어디만 붙어 있어요? 명사에만 붙어 있어요. 무슨 용법? 서술적인 용법. 하이시 토 이렇게 됐어요. 관사가 어디 붙어 있어요? 명사 앞에만 붙어 있어요. 무슨 용법? 서술적인 용법. 토 하이시 무슨 용법? 서술적인 용법. 왜? 명사에만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용사 위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관사가 항상 명사에만 붙어 있다. 형용사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고 명사에만 관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서술적인 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자는 선하다. 토바를 서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하다 이런 식으로. 그 선한 여자 하면 틀리는 거죠. 그 선한 여자는 제한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용법에 의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여자는 좋다. 토빔 하아나심 그 남자들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아나심 토보트
명사에만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나심 그 여자들은 토보트 좋다 선하다. 하이시 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는 그 사람은 톱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죠. 톱 하이시 이거 어때요?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같이 토브가 같은 용법이에요. 서술적인 용법. 왜? 명사에만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그 남자는 선하다, 좋다, 착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된다. 쉽습니다. 그죠? 자, 명사적인 용법 이렇게 있습니다. 명사적인 용법은 어떤 용법이냐? 형용사가 명사 기능을 하는 그런 용법을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든지 아니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든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명사 혼자서 쓰여서 명사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언제냐면 형용사가 있는데 수식할 명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형사가 홀로 단독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뭐 앞뒤로 뭐가 있어요? 수로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사가 들어있든지. 근데 이 형용사하고 같이 사용되어지는 명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형용사는 무슨 형용사냐?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형용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법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뭐 지혜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나오죠. 해학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학함. 학함은 지혜로운 이런 뜻이죠. 그죠? 학함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형용사로 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데 이것이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라고 할 경우 여기 보면 뭐가 붙어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죠. 근데 해학감 이렇게 이제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기 보세요. 이거를 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용사 남성 단수 이렇게 했죠. 단수예요. 그러면 요거를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지혜로운 자 이렇게 되는 거. 단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지혜로운 자. 그는 왜? 여기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하토보트 이렇게 했어요. 토보트 이거는 형용사인데 여성 복수죠. 여성 복수. 하토보트. 그죠? 여성 복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들. 그죠? 좋은 것들인데 여성인 거예요. 어떻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좋은 뭐 문맥에 따라서 좋은 여자들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문맥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인데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학함 야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부분만 한번 볼까요? 요 부분만. 학함 하면은 지혜로운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야레는 형용사로서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로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요것도 이거 형용사 남성 단수 이렇게 되고 요거 야레도 형용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형용사이죠. 자, 그런데 이 학함이 여기서는 어떤 용법으로 쓰여져 있느냐면 명사적인 용법을 쓰여져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지혜서에서 종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용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한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 명사적인 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한적인 용법은 형용사가 명사 뒤에 항상 위치해야 되고 관사가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충족되는 이 제한적인 용법 이외에는 다 서술적인 용법이다.
서술적인 용법을 굳이 좀 이렇게 조건 이렇게 특징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명사에만 관사가 있어야 된다.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뒤에도 좋고 앞에도 좋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서술적인 용법의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형용사들 몇 개를 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같이 읽고 같이 이렇게 해석을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돌 하면 위대한 이런 뜻이죠. 까돌 위대한, 큰 이런 뜻이에요. 큰. 딸 가난한, 딸 가난한. 짜켄 늙은, 짜켄 늙은. 학함 현명한, 지혜로운 이런 뜻이죠. 학함. 톱 좋은, 선한 이런 뜻이죠. 야페 아름다운, 야페 아름다운. 야샤르 야샤르 올바른, 의로운. 메옷 매우, 상당히. 메옷 매우, 상당히. 메아트 어느 정도, 조금 이런 뜻이죠. little 이런 뜻이에요. a little 조금 있는 거예요. 메아트. 짜딕 의로운, 짜딕 의로운. 카도시 거룩한, 카도시 거룩한. 카톤 작은, 카톤 작은. 카롭 가까운, 카롭 가까운. 카셰 어려운, 카셰 어려운. 라호크 먼, 라호크 먼. 랍 많이, 많은, 랍 많이, 많은. 라 나쁜, 사악한, 라 나쁜, 사악한. 라샤 사악한, 라샤 사악한. 이런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들을 그냥 단순히 문법적인 내용만 외우지 말고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외우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히브리어 형용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